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는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박 대통령 의견서를 대통령 측 이동읍 변호사가 대독한 데 이어서 대통령 측 변호사들의 최후 진술이 차례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을 파면해 국민 승리를 선언해달라며 선공에 나섰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최종 변론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외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엔 평소보다 증원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계태세를 바짝 조인 상태인데 경비 인력을 청사 안팎은 물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까지 배치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헌재 정문 앞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각각 탄핵 기각과 인용을 촉구하는 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쯤엔 박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경찰이 일부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아 강제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대 남성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돌발 행동을 벌이는 참가자를 헌재에서 멀리 격리하는 방식으로 탄핵 심판 방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대신에 낸 의견서를 대통령 측의 이동읍 변호사가 대독했죠. 네, 박 대통령의 의견서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동읍 변호사가 20분 가까이 대신 낭독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국회 측 탄핵 사유가 적법하지 않고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주장을 쏟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도 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만 생각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최순실 씨는 40년 동안 자신의 옷가지와 생필품 등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최 씨에 대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한다면서 늦은 후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가 추천한 인물이 임명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청탁으로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선의가 믿었던 사람 탓에 왜곡됐다면서 기업들의 기부가 뇌물로 오해돼 안타깝다고도 전했는데요. 의견서는 대리인단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수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앞서 국회 측 최종 변론에 이어서 지금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부터는 대통령 측의 김평우 변호사가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발언에 나섰는데 김 변호사의 발언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김 변호사는 이번 탄핵 소추는 최순실 씨의 부정을 친구인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선시대의 연좌제를 전제로 한 탄핵 소추라고 비판했는데요. 앞서 대통령 측은 이른바 각자 변론 방침에 따라 필리버스터식 릴레이 변론을 쏟아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대통령 측에선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읍 변호사가 먼저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탄핵 사건은 사실 진위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했고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시작됐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순수한 공분도 있지만 특정 정치 세력의 불순한 정략도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호한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국정 혼란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20여 분 동안 전병관 변호사가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히 국익을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고 탄핵을 인용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세 번째로 발언대에 나선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면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내연 관계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통령 측의 이른바 릴레이 변론이 예정되면서 오늘 최후 변론은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끝난 국회 측의 최후 진술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국회 측의 최후 진술은 먼저 권성동 소추위원장에 이어 황정근 변호사 등 모두 4명이 돌아가며 1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발언대에선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가의 통치 권력을 공익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만을 위해 잘못 허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은 그동안 공동체를 앞세우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다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면서 재판부가 대통령 파면으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주길 바란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17개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해서 발표하면서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국민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 헌법의 가치를 선명하게 아로새겨 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끝맺었습니다. 이어 발언대에선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보인 행동과 태도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나선 이명웅 변호사는 탄핵 심판의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 변론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특히 미국의 닉슨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어 청와대 직원들의 위법 행위도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입니다.